이 정도 미친 거 아니야? 결국은 또 다 맞았네. 다른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어차피 나는 거의 다 맞고, 그리고 그들은 정보만 전달하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장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제 책임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 95%인데 왜 그런 채널을 보고 제 채널 안 보시는지 정말 이해 불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네, 제가 보통 영상을 찍고 당일날 올리고 이런 거 별로 안 하는데, 네, 비트코인 최고가 돌파했죠.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4월 28일 121선 돌파를 하고 첫 매수하고 요 영상을 찍으면서 그때 뭐라고 했느냐. 일단 내 코인 자산이 25% 정도 진입을 하겠다. 120에서 아래로 빠지면 손절할 것이다. 이건 일단 아닌 것 같고요. 당시는 제가 가능성을 50% 언저리로 봤습니다. 일단 이건 아니고 10만 불 넘어가면은 이제 알트코인에 15에서 20% 추가를 하겠다. 추세 반등이 리얼이네. 이거 했고요. 이때 그래서 이 영상을 찍었고, 이때 비트코인을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대 최고가 넘어가면 올인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을 좀 나눠서 샀고요. 아무래도 알트코인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제 풀 베팅 알트코인 이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요때 세운 계획을 그냥 실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 투자를 잘하는 거거든요. 저는 투자를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돈도 벌고 싶지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121선을 익절 손절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 지표들도 팔로우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지표들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역대 최고가가 가장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린 사람이 위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반토막이 난 코인이나 자산, 주식도 그렇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거는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아래에 사가지고 산을 올라가는 행위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오랑캐들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바위를 막 던지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나보다 더 비싼 곳에서 들어가서 물린 사람들입니다. 이 물린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오네, 얼씨구나, 내 본전 근처까지 왔어, 야 팔아라 하면서 바위를 던지는 겁니다. 그럼 나는 바위를 막 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얻어맞고 다시 올라올 때 다음 오랑캐가 나와가지고 또 돌을 던져. 아싸, 내 본전이다, 던져라, 뻑,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하는 군대가 산을 오르고 있는데 산을 지키고 있는 오랑캐들이 바위를 던지는 장면을 그려줘 하니까 GPT가 잘 그려줬죠. 제가 딱 원했던 그림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 앵그리 하잖아, 그치? 물렸잖아요. 일단 물렸으니까 여기 이제 멍청한 놈 밑에서 사가지고 올라오니까 던져라, 내 코인을 던져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실제로 관련 백테스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점버하는 것과 역대 최고가 매수하는 전략이거든요. 이게 이제 1926년부터 이제 한 90년 정도 백테스트인데, 이제 검은 선이 우리가 전 세계 글로벌 주식을 사가지고 점버했을 경우 얼마나 벌었는가, 그리고 주황색은 이제 월말 종가가 역대 최고가냐 아닌가, 그러니까 월봉 기준으로 지금 종가가 그 전에 모든 종가보다 월봉 종가보다 높은가, 그거를 보는 건데 더 높다, 역대 최고가다 하면 주식을 사고, 그렇지 않으면 채권을 사는 전략이에요. 심플한 전략이죠. 어찌 보면은 점버나 이 역대 최고가 전략에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주황색이랑 검은색이랑. 자, 그런데 MDD 차이가 엄청 큽니다. 우리 역대 최고가 전략은 MDD가 18%밖에 안 되고요. 세계 주식을 사가지고 90년 동안 점버하는 전략은 MDD가 72% 나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롱기스트 드로우다운,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물려있는 최대 구간이 이제 우리의 역대 최고가 전략은 3년인데, 근데 점버 전략은 13년 정도 이제 걸립니다. 재수 없으면은 점버, 글로벌 주식에 분산 투자해서 점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본전을 못 찾는 그런 가슴 아픈 구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역대 최고가 매수가 점버보다 리스크가 훨씬 덜 하다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이게 리스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위에 물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이 쭉쭉 뻗어 나가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어떤 자산이 역대 최고가를 뚫는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역대 최고가 뚫었다고 얘가 거기서 스톱해가지고 다시 내려올 확률보다는 더 오를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미국 주식 일봉 통계도 있는데, 그러니까 랜덤 날에 우리가 미국 주식에 베팅을 했으면 우리는 1년 만에 11.7%
10% 정도를 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충 미국 주식의 랜덤 1년 수익이거든요. 근데 역대 최고가 날에만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1년 만에 3% 정도 더 벌 수 있었어요. 14.6%. 3년 투자했을 경우 우리가 랜덤 주식에 투자했으면 39%를 벌 수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역대 최고가 날에만 베팅을 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보유를 했다 하면은 평균적으로 50%를 벌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랜덤 날에 베팅을 했으면 5년에 벌 수 있는 돈이 71% 정도였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역대 최고가 날에만 베팅했다 하면 5년 수익률이 78.9% 평균, 좋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드로우다운 얘기는 없는데 그 드로우다운도 훨씬 낮을 거라고 제가 장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결과도 봤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역대 최고가 날에 미국 주식에 들어갔다, 그래서 1년, 3년, 5년을 보유했다라고 하면은 그 전략의 드로우다운은 그냥 랜덤 날에 들어가서 전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낮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대 최고가 베팅은 보통 리스크도 낮고 수익도 더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비슷한 연구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 자, 메인은 이런 거죠. 비트코인 역대 최고가 돌파 외에도, 그러니까 이거 일단 좋은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총 82억 달러가 유입이 되었어요. 보면 여기 이제 이게 거의 한 달 기간이네요. 한 달 기간 동안에 이제 ETF에서 돈이 빠졌던 게 한 번, 두 번, 세 번밖에 없네. 이 세 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은 늘 현물 ETF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요즘 좀 덜 미친 것을 감안한 리스크 온 트레이드.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쳤을 때는 주식 코인 팔아 덤핑 이렇게 했는데, 근데 트럼프가 정신 차리고 관세 이거 잘 안 되겠네 하고 보니까 다시 리스크 온 트레이드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마이클 세일러도 당연히 질 수 없습니다. 같은 구간에 50억 달러를 매수를 했어요. 이 선의의 경쟁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TF에 82억,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50억, 총 합쳐서 이것만 해도 132억이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비트코인을 산 다른 세력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제일 크죠. ETF와 마이클 세일러. 자, 그리고 두 번째 통화량을 보시면요. 이 파란색이 통화량인데 올해 1월 6일부터 통화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 104조 정도 되었는데, 이 보면은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이 주간에 한번 크게 점프를 해요. 108조에서 플러스 2조 정도가 이때 들어오는데, 지금 이 돈이 한 두 달 정도 걸려가지고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M2 글로벌 통화량이 고점을 찍으면은 두세 달 내로, 내고가 아니라 내로 비트코인도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보시다시피 이때 한번 점프하고 그 후에도 완만하게 통화량이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이게 이때가 110조였고 지금 111조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대단한 상승은 아니지만 계속 통화량은 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5월 20일이니까 한 두세 달, 그러니까 7월 말, 8월 말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두세 달 정도는 안전하다라는 거죠. 두세 달 안에서 비트코인이 큰 하락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너무 과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열. 근데 솔직히 여러분 근처에서도 코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어졌잖아요. 그죠? 몇 개월 전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취임하고 또 그 전에 대선 됐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와 비트코인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기가 확실히 좀 식었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단기 과열 지표 이번에 알려드리는데 4개가 있어요. 이제 일단 대중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 김치 프리미엄. 보통 개미 투자자들이 미쳐 돌아가면은 한국 비트코인이 해외보다 훨씬 더 비싸지게 되거든요. 과열 시 이 김치 프리미엄이 10%까지 넘어가는데 지금 0.6%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펀딩 피,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롱 쪽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 쪽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면은 펀딩 피가 높아지는데, 과열 시 보통 이제 0.05% 이상부터 과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보통 이게 0.1% 이상까지 높아지는데 지금은 0.0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과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기 보유자 비율. 이거는 크립토컨트에서 실현 시가총액 UTXO 생존기간별 분포라는 지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비트코인을 하루에서 한 달 정도 보유한 그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이게 2024년 초반이고 이게 24년 말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고점에 이제 올랐을 때 이런 식으로 단기 보유자들의 퍼센티지도 더 높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단타맨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핫머니가 막 들어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물론 그 전보다는 살짝 높아진 게 맞기는 맞는데, 근데 이 봉우리랑은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때가 과열, 이때가 과열인데 지금은 누가 봐도 과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확실한 지표 할투 구독자와 조회수 현황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체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즘 사실 별로거든요, 내 채널이.
예, 구독자도 쭈룩 줄었고요. 39만 9천에서 39만 5천까지 4천 명이나 날아갔습니다. 1% 드로우다운입니다. 이것만 봐도 사람들이 코인에 관심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열은 절대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것까지는 확실합니다. 물론 안 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과열돼가지고 단기 고점이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요약. 올해도 결국은 제가 다 맞네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통화량 흐름을 보니까 두세 달 정도는 큰 하락이 안 보이고 이제 8, 9월이 원래 비트코인이 계절성으로 좀 이제 안 좋은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석 달 남았어. 그리고 이제 제가 1474번 영상에서 강원국의 2025년의 시장 전망이라고 했는데 이때 제가 코인, 금, 은,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말을 했거든요. 네, 각각 11.5, 24.6, 13.3 그리고 미국 주식은 마이너스 0.3이고 한국 주식도 8% 올랐네요. 그리고 미국도 흐름을 보니까 올해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플러스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맞을 것 같아 또 25년에도. 심지어 제가 이 영상에서 미국 장기세를 살짝 뺐거든요. 그것도 잘했어. 4% 떨어졌잖아 올해. 그리고 한국을 미국보다 더 좋게 본 것도 결국은 또 맞았습니다. 이 정도 미친 거 아니야? 결국은 또 다 맞았네. 그렇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내 멤버십을 안 하는 사람들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어차피 나는 거의 다 맞고, 네, 그리고 그들은 뭔가 이제 정보만 전달하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장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제 책임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 95%인데 왜 그런 채널을 보고 제 채널 안 보시는지 정말 이해 불가입니다. 마켓 위자 스쿨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좋은 얘기, 아주 이제 기쁜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저도 기분 좋게 물러날 수 있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